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파이널 판타지 13의 주인공, 라이트닝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드러블 아츠 라이트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낸드로이드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자가 되게 아담하고요. 저는 이 제품을 매니아하우스에서 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에 이제 가장 재밌게 했던 시리즈가 7편, 8편, 10편, 13편이거든요. 근데 13편 같은 경우에는 쭉 남자 캐릭터가 주인공이었던 것을 벗어나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된 시리즈고, 물론 파이널 판타지 6편도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여성이라고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남자 같고 표정이 진지해서, 그리고 확장판 이제 13-2가 나왔고, 이게 여신의 기사라는 모습으로 나왔던 라이트닝이고요. 마지막 시리즈 13-3은 이제 라이트닝 리턴즈라고 해서 라이트닝 혼자서 모든 전투를 감당하는 외로운 진행 시리즈를 완결하는 확장판이 되겠어요. 저는 이 라이트닝 리턴즈도 아주 재밌게 즐겼고, 우리나라에 발매될 당시에 개발자분이 용산에서 팬미팅이 있었거든요. 전 거기 가서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SD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속에 나왔던 실제 어른 비율로 나온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25만 원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제품을 당시에 소개할 때는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구매를 못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로 이제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이 된 상태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스 밑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블리스터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츠를 교체하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전시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죠. 캐릭터가 그 쇼핑몰 사진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뭐 경품 피규어 수준의 그런 간단한 동그란 받침대, 팔 파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제 검을 사용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이 있고, 요거는 이제 부품을 꺼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팔 파츠. 손 모양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품 피규어 수준의 아주 심플한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의 검. 나름 게임 속에 나왔던 모습을 아주 고증을 잘 했고요. 검은 그 우산처럼 이렇게 반으로 뚝 접어가지고 등 뒤에다가 이렇게 칼집에 넣고 다니거든요. 자, 이제 본체를 보겠습니다. 얼굴이 크고 몸은 조그맣게 표현한 SD 캐릭터로 나와 있죠. 라이트닝 특유의 그 진지한 표정, 일상 표정이죠. 예. 옛날에 그 스티븐 시걸 표정이 어떤 감정이든 똑같은 표정 짓고 있는 그 짤이 떠오르네요. 라이트닝도 이제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나중에 왜 저 캐릭터가 저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여동생 세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녀 가장 약간 그런 식으로 이른 나이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동생을 지키는 그런 언니의 그런 그 처절한 삶의 방식,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저렇게 감정을 누르고 사는 캐릭터가 됐죠. 근데 이런 류의 캐릭터가 처음은 아니에요. 파이널 판타지 7의 클라우드도 좀 감정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고, 칼집은 유감스럽게도 끼워지진 않네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8편의 스퀄 같은 경우에도 뚱한 애를 이제 리누아라는 여주인공이 마음을 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죠. 받침대 연결을 한 모습인데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오른발에 이제 핀이 원래 두 개가 끼워지고 왼발에 핀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간격은 맞는데 구멍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끼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구멍 옆에다가 발을 배치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서 있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죠. 어차피 키가 10에서 10, 11cm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발 하나만 고정을 해도 뭐 쓰러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검을 그 들고 있는 손 파츠로 교체를 해서 회전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뭐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트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얘는 전기 속성 캐릭터예요. 그래서 무기에다가 전기 속성을 발라가지고 전기의 약점인 그 몬스터를 두들겨 패면은 좀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고 있죠. 네, 나름 귀엽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스퀘어 에닉스가 만든 피규어들은 어딘지 모르게 퀄리티가 별로였는데 조금씩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리뷰했던 라이트닝의 SD 캐릭터. 이 SD 캐릭터가 아마 캐릭터 종류별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수집하실 분들은 뭐 다 모으시면 되고, 이제 이 제품이 제가 그 피규어 모으면서 가장 비쌌던 제품. 아마 5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클라우드 앤 펜릴이라 그래서 나중에 게임의 그 뒷얘기를 다뤘던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 거기에서 클라우드가 신나게 타고 다녔던 그 오토바이 이게 지금 봐도 상당히 멋있기는 한데 아직 LED를 한 번도 작동을 못 시켜봤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장식장 한 칸을 거의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13 시리즈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도 이제 피규어를 처음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피규어 제품들이 퀄리티가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질 않았었는데 지금 라이트닝을 보니까는 역시 아쉬워요. 캐릭터의 비율을 억지로 줄여놓다 보니까 아 이걸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